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마트 앞. 마트를 나선 여성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들더니 유튜브 속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방송이에요? 방송 이름이?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로 들어가면 돼요. 정치에 관심이 있어갖고 이 황장수 많이 들어요. 정치 돌아가는 게 다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요새 하도 가짜로 얘기하는 게 많아가지고. 가짜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네. 옳은 말만 딱딱해요. 그러면서 전해준 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위한테 직급이 없었는데 네네. 200억이라는 거 대출을 네. 해줬나봐요.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 사위 200억 대출 이거는 진작에 말도 안 되는 그 가짜 뉴스라고 판명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사무실 앞에 제가 취재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문재인이 사위에 200억 원을 덮으려고 이명박을 잡아들이고 있다. 그 얘기를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잡아들이고 있다. 이 얘기를 저한테 제보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누가 믿을까 싶은데 의외로 믿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어제 아침에 나서서 출근할 때만 해도 또 집회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검색 결과 보니까 얼토당토하지 않게 제가 말한 것과 정반대로 한 인터넷 언론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황장수가 문재인 사위 200억을 언급을 했다.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들을 MBC의 스트레이트에서 다뤘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기가 찼어요. 거기는 저보고 반미 좌파라고 이야기했던 한 유튜버하고 저를 같이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저를 망신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이 짓거리를 하구나. 교묘하게 행인의 지금 입을 빌어서 나온 말들을 편집해서 제가 정확하게 8번 이상 한 10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게 한 8건데요. 그 200억 이야기는 너무 허접하다. 그건 굉장히 일종의 떡밥일 수 있다. 잘못하면 전부 다 낚이는 그런 부분으로 던져놨다. 우리가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를 슬쩍 엮어놨어요. 최근에 저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지금 한 6개월 이상 가해지고 있는 조회 조작은 그냥 문 닫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대해서 차라리 유튜버 측이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폐쇄한다든가 이런 이야기 명분을 걸었어요. 뭐 때문에 걸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매일 밤마다 어제도 했습니다. 몇만 개를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세워놓기도 합니다. 조회 노출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유튜브 방송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저분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주간 조선에서 황장수 유튜버 조작을 확인했다. 기자가. 그렇게 기사까지도 나가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기사까지도 올렸는데 그날 밤에 또 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가 권력이 단단히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그 권력 편을 들면서 은근히 제가 마치 조작을 해서 그걸 빼는 거다라는 식으로 하는 댓글도 매일 올라옵니다. 그 조작하는 놈들 쪽에서 올린 거라고 봐요. 심지어 보수 유튜브라는 일부 사람들은 황장수와 황교안 비판해서 그렇다는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들이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보수 유튜브를 가짜 뉴스로 이렇게 몰아서 다 죽이겠다 하는데 전부 그냥 개별적으로 자기한테만 폭탄이 안 떨어지기를 바랄 뿐이고 고발을 해도 그냥 개별적으로 그러는 거지 누구 하나 이 부분에 정권하고 한번 싸워서
붙어보겠다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뭐 연합회가 있고 어쨌다 하는데요. 뭐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들은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각자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그냥 유튜브 심기를 불편하게 안 해서 광고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황양수 뉴핑 닫아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닫았을 때 제가 그냥 있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정치적인 쟁점과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가해지고 있는 이 모든 압박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산시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는 MBC가 감히 저를 허위사실로 조롱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들 시리즈에다가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대응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데 자료를 수집하려니 사무실에 손이 모자라서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MBC가 이렇게 했으니 자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짓밟히고 자신의 권익을 짓밟히고 인간으로서 모욕을 당했을 때 그리고 독재 정권이 그야말로 지저분한 방법으로 이렇게 알릴 권리, 말할 권리를 침해할 때 그때도 침묵하면요. 이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연히 지금 투쟁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에 마포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MBC 상암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상암동에 상암 디지털역, 상암 DMC역이라고 있습니다. 6호선입니다. 거기 내려서 좀 걸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상암동 MBC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거인동상이라고 이 큰 거인 같은 게 둘이 마주 보고 있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왜 월요일 날 하기로 했냐? 스트레이트 방송이 주진우하고 그 탤런트 김희성이가 하는 그 방송이 둘 다 현 정권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죠. 자, 그 방송이 월요일 날 오후 10시 5분에 합니다. 그래서 11시쯤 끝나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하는 날 제가 집회를 하기로 했다. 그날 제가 뭐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방송 하나 나가는 날인데 방송 안 나가기로 하고 그 지금 데모하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하기 직전부터 압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월요일 날 오후 7시에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밤에 하느냐 또 이런 거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잘 느끼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인 시간을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집회에서 플래카드와 손피켓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방송차를 준비하고 해서 그날 좀 붙어 보겠습니다. 자, 그날은 MBC 주변을 뱅뱅 돌면서 그 주변에 굉장히 첨단 건물이 많고요. 빛과 번쩍한 동네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제일 깨끗하고 화려하고 첨단 빌딩으로 둘러싸 있는 동네일 거라고 봅니다. 어제 오후에 집회 신고하고 MBC 앞에 가서 답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마포구청 들러서 차량 진입에 대한 협조까지도 지금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MBC 앞에서 집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MBC의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괴롭힘 관련해서 1호 신고를 했다. 7명이 이렇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회사 불러서 일도 안 시키고 컴퓨터도 안 주고 비품도 안 주고 그리고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거의 차별을 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뽑았다가 해고됐다가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됐는데 이런 대우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누구한테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최정호입니까? MBC 사장 휘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MBC에는 지금 노조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MBC 노조들도 지금 숱하게
회사에서 벌어지는 과거에 투쟁 열심히 안 했다고 다 쫓아내는 지금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 한둘 아니잖아요. 아주 반민주적인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요. 감히 저에 대해 조작 방송을 해요. 내가 그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정반대 이야기로 200억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데 걸려들어서 다치지 마라. 이거는 떡밥이고 낚싯감이다. 보수를 죽이려고 이런 것을 흘렸을 수 있다. 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10여 차례 가까이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그걸 걸어서 황장수가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딱 그 방송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방송 내용이 들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가짜 방송을 한다. 근데 이게요, 저한테 대해서 유튜브에 지금 조회, 조작, 구독 취소, 그 다음에 노출 방지 등으로 말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월 달에 비해서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요, 정상적으로 방송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자, 뚜렷한 이유를 한 번도 저한테 통보한 적이 없어요. 뚜렷한 이유조차 되지 못하고 주간조선의 기자분이 물었을 때 조회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도 보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몇 달째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제2의 드루킹이 달라붙었는지 황장수가 정권에 치명적인 폭로를 해대니까 저 자식은 죽여야 되는데 고소 고발로 죽이기에는 논리상으로 또 판이 정보기관에 대북 석탄 밀수나 밀무역에 대해 이렇게 다투게 되면 그것 자체가 유리할 수가 없고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니까 저놈은 아예 말려 죽여야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이 동원 가능한 정권의 주구이자 정권의 나파수, 괴벨스 등을 동원해서 황장수를 망신시키고 계속 이미지를 실추시켜라. 자, 가짜 뉴스나 해대는 놈이다. 지금 그러려고 그 방송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다고 말라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닫을 망정 굴복 안 합니다. 유튜브 측에 붙어서 그냥 방송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비굴하게 하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저를 모함하면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면 투쟁하고 조작하면 싸웁니다. 싸우다가 제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그냥 안 죽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정도원 씨 자살이 이상하다. 황장수 소장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방송에서 꼭 자살 안 한다 말을 해달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럴 일이 있겠어요? 저는요, 정신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보다도 더한 일을 겪고 나왔고요. 과거에 국제적인 거대한 회사들이 관계된 사기 사건을 도와주러 갔다가 제가 그걸 해결한 적도 있고요. 또 검찰발 조작 사건도 해결했습니다. 미국 스파이 사건요.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일들이 연관된 사건에서도 승리해 왔습니다. 자, 이 문정권이 나를 죽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제가 쉽게 안 죽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제 앞에 무수한 시체를 갖다가 만들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런 공작에 굴복하거나 겁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 7시 집회를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많이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자주 하시자며요. 앞으로 정말 이제 집회 좀 그만해라 하도록 제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오기나 하십시오. 자, 그래서 앵그리블루 3차 집회로 명하고요. 자, 집회의 이름은 보수 유튜버 죽이는 가짜 뉴스 공장 MBC 해체, 스트레이트 패방 촉구 앵그리블루 3차 집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긴 것 같지만은 MBC는 해체해야 되고 스트레이트는 패방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앵그리블루 3차 집회로 하고요. 그러면 유튜브는 어떻게 하냐? 유튜브 운영사 구글 코리아 앞에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제가 물은 걸 안 하겠습니까? 자, MBC는 즉각적인 눈에 보이는 잘못을 이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당일날 바로 물었고요. 유튜브는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간조선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간조선 보도를요, 이 방송 끝에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간조선 보도 내용을 반드시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3.5%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촛불 시위를 전후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미국의 덴버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인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가 주장한 이 법칙입니다. 전체 국민의 3.5%가 꾸준히 비폭력 시위를 할 경우 정권이 붕괴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900년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자, 이렇게 3.5%가 들고 일어나서 계속 집회를 하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986년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독재 정권도 피플 파워가 붕괴시켰고 2000년에 구 유고슬라비아의 종주국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비폭력 저항운동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좌파들이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3.5% 한국이 5천만이니까 3.5%면 175만 명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나 좌파 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낸 촛불 시위에서 그렇게 몇백만이라고 숫자를 강조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서 지금 탄핵 국회 의결을 앞두고 5차, 6차 촛불 집회에서 3.5% 175만 명의 숫자에 넘는 190만 명 그리고 232만 명이 참가했다고 마치 세어본 것처럼 좌파들이 우겼던 겁니다. 왜 190만 명이냐? 왜 232만 명이냐는 이야기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1987년에 6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흔들었던 그 시위도 결국은 이 3.5% 법칙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얘기에 이제 어떤 이게 원칙이 있겠습니까? 물이 끓기 전까지는 안 끓습니다. 99.9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100도가 딱 돼야 끓어버립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변화의 모멘텀이 와야 그 사회가 대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9.9와 100도 사이에는 0.1도의 차이지만 그 0.1도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을요, 보수가 과연 175만 명을 거리로 끌어낼 자신이 있는가? 여기에 문을 쫓아낼 수 있는가? 쫓아내지 못하는가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보수의 수준으로 길거리에 175만 명을 집결시킬 수 있습니까? 단적으로 물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10만 명도 제대로 집회에 내몰기가 힘들 겁니다. 뭐 100만 명, 200만 명 하지만은요,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솔직해져야 됩니다. 자, 좌파들처럼 뻥을 치면 되지 않냐? 뻥을 치더라도 아마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시청 앞에까지를 꽉 메우고 175만 명이라고 우기면 말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수 내부에서 자꾸 우리끼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저는 이 황장수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앵그리 블루로 싸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연을 확대하지 않고 175만 명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당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한국당이 집회해서 50만, 30만, 60만, 70만이 모일 수 있었다면 장외 집회를 했겠지요. 그런데 해봤자 태극기 부대가 동원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한국당 전체 당원은 불과 몇천 명도 모으기 어렵다 보니 장외 집회를 하다가 슬그머니 중단하고 놀다가 국회에 기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앵그리 블루 집회로 사람을 모아가겠습니다. 자, 제 뜻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집회에 와서 투쟁을 합시다. 겉으로는 MBC에 대한 지금 방송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부분이지만은 문의 독재와 싸우는 한 부분적인 싸움이라고 봅니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래서 저도 몇만 명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몇만 명을 모아갈 때 이것이 모여서 175만 명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175만 명이 나오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요.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 175만 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문정권은 무너질 거야, 탄핵된다라는 우리끼리의 이야기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5%의 법칙에 따라 제 위치에서 0.35%라도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각자가 저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그러면 3.5%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최선을 다해 싸웁시다. 자, 사람이 독재에 의해서 짓밟힐 때 침묵하는 것만큼 비루하고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저는 이민 갈 생각도 없고요. 이 땅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우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건들면 건들수록 더 세게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